배가 고프네. 끝나고 바로. 됐다. 시작됐다. 모르고 있었어. 아 진짜요? 저는 계속 보고 있었는데. 시작된 걸 모르고 딴짓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조명이 왜곡되어 있네요. 아니, 이게 좋은 방식으로인지는 모르겠고. 굉장히 뽀샤시한데요.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랙미디어 신지은이고요. 이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페이스북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데 이거 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놔도 네, 되겠죠? 네. 자, 유튜브 스트리밍이 지금 막혀 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저희가 단 한 번도 시세를 조작하거나 뭐 사기성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혐의로 지금 신고를 당해서 정말 유례없는 일인데요. 네, 유튜브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이 기회에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아쉽지만 페이스북에 와주시고, 어제 댓글을 좀 살펴보니까 페이스북은 오기 싫다, 좀 힘들다, 페이스북은 사용하지 않는다. 네, 그런 분들이 네.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컨텐츠를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하고, 또 저희 블록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부터는 함께 유튜브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채널은 내일 다시 공지를 해드릴게요. 오늘 공지해드릴 수 있나요? 24시간 후에 활성화되기 네, 때문에 그 채널이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네. 아무래도 그 계정을 찾는 것보다는 크립토 투데이만 저희 늘 하던 시간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검색만 해주시면은 바로 밑 상단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사냥꾼 같아서 추워서 입고 있었는데 이거 좀 진행. 지금 덥네요, 갑자기. 네, 갑자기 훈훈하고 너무 더워가지고. 네네. 또 방송을 할 때 제대로 해야겠죠. 그래서 꼭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늘 암호화폐 시장에는 새로운 소식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오늘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면서 크립토 투데이 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네,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크립토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가져온 건요, 암호화폐 기술 분석가 크립토랜드의 시장 하락세가 끝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저희 뉴욕에서 온 한만성 특파원님의 보도인데요. 암호화폐 기술 분석가로 유명한 크립토랜드가 올 한 해 거듭된 시장의 하락세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크립토랜드는 현지 시각 5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2개의 차트를 공개했는데요. 이는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변동폭을 줄여주는 라인 차트와 로그 차트입니다. 이를 가리키며 크립토랜드는 2가지 차트는 두 관점에서 나란히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립토랜드가 시장 하락세 끝났다고 한 거 오늘 아침에 굿모닝 비트코인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었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이런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시장을 살펴보는 것도 여전히 유효한 만큼 좀 좋은 소식이네요. 지금도 아마 코인 360 통해서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대부분의 코인들 상승 중이고요. 특히나 지금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리플, 그리고 스텔라 루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중입니다. 지금 거의 붉은색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지금 분석한 대로 하락세가 끝났다라고 봐도 좋은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플 관련된 소식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비트코인 캐시 관련된 이야기도 준비해두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 살펴보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전기량 소비량이 덴마크 전 국민 소비량을 추월했다는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데일리가 과학교육연구소의 맥스 클라우드 연구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2018년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는 전기 소비량이 덴마크 1년 전체 전기 사용량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미디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덴마크의 전기 사용량은 314억 킬로와트시였다고 하는데요. 올해 7월 기준으로 비트코인 채굴에 수반된 전기 사용량은 300억 킬로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한 국가의 1년 에너지 소비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채굴에 전기가 많이 소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신 이슈일 거예요. 네, 익히기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전기 소비량이 좀 문제가 항상 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아요. 특히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이 채굴을 시도했다가 굉장히 크게 전기 사용료 폭탄을 맞았다는 그런 재미있는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덴마크 전 국민 소비량을 추월했다는 기사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전력 소비량도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었고요.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두바이 첫 정식 등록 암호화폐 거래소가 출범한다는데요. 암호화폐 미디어 뉴스 BTC는 두바이에 정식으로 등록된 첫 암호화폐 거래소가 출범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거래소 이름은 크립토불스인데요. 현지 기업인 알자르니 그룹과 크립토불스가 공동 출자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크립토불스의 샤샤 구파 CEO는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시간 아랍에미레이트 최초의 암호화폐 유디아 코인을 소개하면서 중동이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두바이는 2020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두바이의 재무부는 스마트 두바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해당 플랫폼을 통해 부처 및 기관 간 투명한 실시간 거래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블록미디어의 김진배 기자가 전해준 소식이네요. 네, ICO에 힘이 실린다는 과기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뉴스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O와 관련해 산업계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ICO와 관련한 정책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관측했는데요.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과기부가 ICO와 관련한 의견을 요청했다면서 그동안 진행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규제 없는 규제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정부는 ICO에 대해 금지 방침을 밝히긴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ICO를 허용하라 마라가 아니라면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야 산업계도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처럼 어정쩡한 상황이면 산업계는 혼란만 가중된다며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취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의견 수렴이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입장이 어정쩡하다. 네, 산업계는 혼란만 가중된다라는 뭔가 좀 와닿는 그런 멘트였던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리고 오버스탁 CEO가 입을 열었다고요? 네, 국가 금융 시스템 붕괴 시에 비트코인으로 관심을 전환한다 이런 재미있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온라인 쇼핑몰 오버스탁닷컴의 CEO 패트릭 번이 베네수엘라나 시리아처럼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국민들은 비트코인으로 관심을 돌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때가 암호화폐 산업으로 진입하기에 적기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사실 베네수엘라 관련된 뉴스도 함께 보시면 베네수엘라가 2대 은행 고객 계좌 잔액을 팩트로로 표시한다는 그런 내용의 오늘 보도도 함께 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최근 베네수엘라 2대 은행이 고객 계좌 잔액을 팩트로로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바네스코 그리고 메르칸틸의 온라인 뱅킹 화면에서 베네수엘라 국가 발행 석유 기반 암호화폐 페트로로 표기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해당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해당 은행들의
온라인 뱅킹 화면에서 고객들은 베네수엘라 법정화폐 볼리바르와 또 법정 암호화폐 페트로 두 가지 화폐 단위로 표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또한 국가 발행 암호화폐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소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어쩌면 이게 또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사실 지금 암호화폐를 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좀 경제 위기가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슈들이 사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맞죠. 그리고 이 오버스탁닷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조지 소로스가 투자를 한 회사일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투자하고 있는 오버스탁닷컴의 CEO 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암호화폐가 좀 활발하게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국내 소식 한 가지 더 전해주신다고요? 네, 블록미디어 명정선 김진배 기자가 전하는 소식인데요. 빗썸 거래량에 대한 소식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허위 거래량을 제외한 실질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빗썸이 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6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빗썸의 보고 거래량은 32억 2,467만 달러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위인 코인빗보다 무려 5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반면 조정 거래량은 61만 4,714달러로 뚝 떨어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 거래량이란 실질 거래량을 뜻하는데요. 수수료를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된 거래량을 뜻합니다. 지금 빗썸에 대한 다양한 소식이 저희 블록미디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점도 함께 살펴보시면 투자자분들께서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이크가 뚜렷하지 못하다는 피드백이 왔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네, 마이크를 좀 원래대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뉴스를 좀 살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오늘의 화제가 되고 있는 코인들 살펴볼 텐데요. 이소영 기자, 지금 현재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 가격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제가 인터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비트코인 1.81% 상승한 6,55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10.15% 상승했고요. 리플은 5.84% 상승한 0.53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가 가격부터 확인한 이유가 아침부터 계속해서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좀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암호화폐가 바로 리플과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리플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리플에 대한 방송을 진행을 했었어요. IMF의 SDR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짧게 전해드렸던 것이 바로 국제송금망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이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가와 함께 좀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국제 유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배럴당 62.21달러로 현지 시간 6일 전날보다 89센트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8개 나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란산 석유 수입을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제재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의 일환으로 국제 송금망을 제재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뭐 이란의 은행들에 대해서 뭐 금융 제재를 하는 방식으로 이 스위프트 제재를 사용을 했었는데,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럽 독자적인 스위프트 역할을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미국에 휘둘리게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국제송금망이 뭔지 혹시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국제송금망은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 송금을 위해서 만든 국제 코드로 11자리 또는 8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요거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해외 송금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접근성이 가장 좋게 평가가 되고 있고, 단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 지금 국제 송금망 혁신을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단점은
국제 송금 혁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게 송금을 하면 수취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들기 때문이에요. 또 뭐 필요한 정보도 많고 좀 귀찮은 면이 있어서 요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한 국제 송금망으로 이용이 되어 온 이유는 똑같아요.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가 이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은 리플이죠. 네. 네, 리플이 주목을 받았는데 엑스래피드라는 게 또 그 핵심에 있었어요. 국제간 송금 시스템이죠. 네, 맞아요. 리플은 직접적으로 이 엑스래피드는 리플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가격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이 이슈가 리플의 유용성에 대한 우려를 좀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엑스래피드의 도입 자체가 굉장히 리플의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엑스래피드 같은 경우는 리플 코인을 사용하는 결제 플랫폼이고, 리플렛이라는 게 있거든요. 리플렛은 리플을 기반으로 하지만 암호화폐 개념은 활용되지가 않고요. 그냥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고, 100개 이상의 기관이 지금 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혹시 테메노스라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연 씨도 좀 생소하죠? 저도 굉장히 생소한 회사인데요. 네. 혹시 금융 관련 소프트? 맞아요. 그 테메노스라는 회사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전해드릴 건데, 테메노스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고 25년 동안 유지가 되어 왔고, 고객사가 3,000개가 넘는데요. 네. 굉장히 큰 대기업. 네, 맞아요. 그리고 글로벌 탑 금융사 50개를 딱 줄을 세워봤을 때 41개를 고객으로 갖고 있고, 고객 수는 5억 명에 달하고요. 시장 가치는 120억에 달합니다. JP모건이나 방콕캐피탈, 상하이은행 같은 굵직한 금융사들도 고객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이 회사가 당연히 리플과 관련이 있으니까 전해드리겠죠. 네, 이 회사가 리플도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테메노스랑 제휴를 맺고 있다는 거 어떤 뜻일까요? 아무래도 리플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또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리플넷에 가입한 은행 리플넷의 도입을 좀 빨라지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도입이 되면은 그냥 리플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한마디로. 네, 좀 더러운 이야기인가요? 딱 적절하게 해줬습니다. 네, 리플렛의 도입을 더 빨라지도록 도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렛에 가입한 은행들은 제3자의 중개 없이 직접적으로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송금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에서는 뭐 예전 버전이긴 하지만 정말 최장 10일까지 걸리던 거래 시간이 몇 초로 짧아지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확 줄어드나요? 그럼 10초? 네, 맞아요. 2초? 네. 10초로 짧아지고요. 이 모든 게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테메노스의 최신 뱅킹 솔루션은 T24 Core라고 알려져 있는데, 영어로요. 리플이 개발한 원장 불변 기술을 활용하고, 또 좀 어려워요. 블루젤 고도 게이트웨이라는 기능을 완전히 통합시켜가지고 거기에다 아이리스라고 불리는 API를 활용해서 고객이 국경 간 결제를 처리하고 최상의 그 요금을 얻는다고 해요. 이미 제휴를 맺고 있고 은행들의 백엔드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나 기관이 원하면 빨리 도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스래피드의 도입도 점점 더 빨라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임원은 200개 이상의 은행과 제휴를 맺었다고 이미 밝힌 바도 있는데, 자, 그런데 국제송금망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밥그릇을 뺏기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국제송금망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데, GPI,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이라는 서비스를 작년이 아니구나. 2017년이 작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작년에 개시한 이후 15개월 만에 모든 역외 지급결제 트래픽의 25%가 GPI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난 5월에 발표를 했는데, 30년 역사 중 가장 큰 변화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위프트 자체에서 2020년 말까지 모든 역외 지급 결제 표준이
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역외 지급결제 트래픽의 80%가 이미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도 지금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는 18일에 얼마 안 남았어요. GPI 업그레이드를 또 한다고 해요. 그런데 리플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기보다는 우리보다 너희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덤덤하네요. 자신감이겠죠. 블록체인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좀 드러내는 것 같은데 너희가 개선을 해봤자 미미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 그 리플 관계자가 있다고 해요. 사실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게 이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1977년에 처음 프랑스와 벨기에 사이에 거래를 이제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역사가 얼마나 되는 거지? 한 40년 됐잖아요. 네.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되기도 전에 나온 건데 좀 구식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로 누가 YKJ님께서 I think everyone is talking about blockchain and no one wants to be left behind. I would say blockchain's potential will continue to spur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많은 의견을 주고 계세요. Many firms are developing products and services based on blockchain's digital ledger open source technology that can be accessed and adapted by anyone. How about Korea? May I ask? 외국에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분도 시청하고 네.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블록체인의 잠재력이 계속될 거라고 믿는다. 많은 회사들이 지금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고 도입하려고 하는데 How about Korea? 한국은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은 굉장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네. 암호화폐 강국을 꾀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가 좀 심하죠. 그렇습니다.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영어로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어쨌든. 네. 자, 그렇고요.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11월 18일에 이렇게 GPI 업그레이드가 되겠지만 그래도 리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AMB 크립토 측에서는 리플이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589달러까지 가는 건 올해까지 가는 건 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송금망과 리플의 리플렛이 이렇게 뭔가 대항마가 되는 것 자체를 보는 일이 꽤 흥미로운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위프트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스위프트가 리플과 협업하는 거 아니야? 라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그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스위프트 측에서 선을 그은 모습입니다. 자. 쉽지 않은 협업이죠. 네, 맞아요. 네. 자, 리플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한번 전해드려 봤고요. 테메노스라는 회사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네. 자, 리플에 대한 소식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또 지금 굉장히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 관련된 소식을 이소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이게 계속 인터뷰를 받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코인 선nhập 통해서 다시 보시면요. 비트코인 캐시가 10% 가까이 상승했는데 사실 비트코인 캐시 상승은 어제, 그제부터 계속 지속돼 왔던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 이유, 상승 동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실 텐데요. 11월 15일에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드포크가 무조건적인 호재가 아닐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플릿 이슈, 체인이 쪼개질 수 있는 것에 있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캐시 진영 싸움 중이죠. 합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비트코인 캐시로 하드포크된 것처럼 캐시 역시 둘로 쪼개진다. 해시 파워가 강한 쪽이 살아남거나 양립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둘로 나뉘어 채굴 파워 역시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니 비트코인 캐시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캐시 개발진은 ABC와 얼리미티드 진영이 주도하는 하드포크 그리고 SV 진영이 주도하는 소프트 포크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좀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굉장히 지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의견이 분분한 와중에서도 크게 베팅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승하는 기류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ABC 측은 새로운 토큰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주장이고, 네, 반면에 SB 측은 이런 엄청난 변경을 왜 해야 됐냐. 재밌다. 사실 이게 보수와 그러니까 진보의 그런, 네,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방송을 하는데 왜 스튜디오에 갇혀진 데서 PD 없이 방송을 하냐. 그게 이제 약간 전통적인 방송의 방식이었다면 네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이런 게 또 새로운 시도일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 뭐 스튜디오가 부딪히잖아요. 뭐 필요하냐. 네. 우리가 바로 그냥 카메라 하나만 들고 찾아볼 맞아요. 수 있는데, 이런 양립적인 의견이 네. 근데 너무 와닿는 예시여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아, 보수와 네. 진보의 대립입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바로 알아듣겠는데요. 그럼 네. 네, 곧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근데 하드포크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그렇죠. 텐데요. 하드포크 하는데 도대체 하드포크가 뭔가요? 네, 하드포크란 통화의 블록체인을 분할하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포크는 소프트웨어 소스를 통째로 복사한 뒤에 독립적인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인데요. 하드포크는 시스템 기능 변경 혹은 새 기능을 추가해 이전 노드들과 하위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네, 일례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바로 그 똑같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주 큰 변화가 필요할 때 사용된다는 것이죠. 주로 새로운 코인이 발행될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반면에 네, 한편 소프트포크도 있습니다. 소프트포크는 신버전, 구버전을 동시에 사용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버전인데요. 업그레이드 소프트포크는 하드포크와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도의 수준으로 가벼운 변화인데요. 네, 일부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업그레이드가 들어간 것이죠. 하드포크와는 달리 이전 노드들과 하위 호환도 가능하고요. 또 소프트포크는 네트워크 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준을 보여 아주 미세한 변화만을 일으킵니다. 여기도 적절한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또 지금 어떤 예를 들어 비유 찾으신데요? 네네. 저희가 지금 아주 큰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록 미디어의 방송이 그동안 굿모닝 비트코인 목소리로 이제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 방송의 포맷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하드포크예요. 왜냐? 그럼요. 지금 시도하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독립적인 그런 블록 미디어의 기사에 더해서 아주 새로운 하나의 양 갈래가 뻗어서 나온 건데 예를 들어 뭐 한국경제TV 뭐 요즘 경제 방송들 네네. TV에서 방송하시면서 많이들 유튜브 스트리밍을 동시에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이게 소프트포크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적절한 것 저희 같아요. 취재 분야가 네. 뭐 금융 산업 분야로 넓혀갔다. 이거 네. 소프트포크고요. 저희가 뭐 TV를 통해 네. TV를 한다. 뭐 맞아요. 다른 마케팅을 새로 네. 펼친다. 이게 하드포크 개념이 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네. 네, 비트코인 캐시가 포크를 준비 중인데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맞아요. 상황에서 네. 지금 갈림길에 서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갈림길에서 투자자들은 약간 긍정적인 쪽에 더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로 두 갈래로 나뉘었을 때 네. 사실 그때도 여러 의견이 맞아요. 분분했지만 지금 두 갈래로 잘 가고 나뉘어서 있으니까. 가고 있잖아요. 네, 일석이조를 좀 꿈꾸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거 좀 무서워. 말하기가 무서워. 요즘에 네, 저희가 한번 신고를 당하고 신고를 났는데 나가니까 말하기가 무섭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요. 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또 YKJ님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Korea is famous for its crypto boom. Many companies and people try to adapt blockchain in their lives, but the problem is government regulation. 이렇게 썼거든요. 네네. 정부 규제가 문제다 그랬더니 길게 Ultimately anything may have value because people agree that it has value. 제가 그냥 한국말로만 할게요. 네. 그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든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미국 달러 같이 정부가 발행한 돈도 우리가 모두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비트코인 기술이 개발도상국에서 전기 같은 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네네. 그리고 The virus
Please forward a small amount of Bitcoin every week to the wallet of the seller, and this will enable the appliance to function. 그리고 점점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계속 그 지갑도 이용하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기능을 하게 만들 것이고. This is not easily possible with traditional government money, and it is a powerful possibility. 아직은 정부가 가진 그 돈만큼의 기능을 쉽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powerful possibility, 아주 강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opinion.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요. 네. 점점 발전해가고 네. 산업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자, 어머나 방송 감사합니다. 블록미디어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김진배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나가셨습니다. 나가셨나요? 네, 지금 저희 페이스북 시청자 0이요. 한 명 있어요. 근데 그거 저예요. 자유롭다. 원래 저희 네. 유튜브에 있었을 때 굉장히 채팅방 맞아요. 활발했었잖아요. 갑자기 외롭네요. 네, 그래도 이쪽에 제 채널로 켜놓은 채널에 지금 7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여러분. Thank you for your great opinion, YKJ. Please subscribe 블록 미디어 유튜브 채널. 네,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2개를 지금 방송을 2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캐시까지 살펴봤네요. 네네. 할 건 다 했습니다, 저희가. 또. 그럼요. 네. 저희 근데 할 건 다 하고 네. 늘 채팅방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했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소통을 많이 좀 못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더디게 가는 느낌인데요. 네. 다시 한번 소영 기자 내일 방송에 대한 공지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내일부터는 다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대신에 저희 개인적인 계정으로 들어가서 저희 크립토투데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할 예정인데 11시부터 11시 반 사이에 늘 저희 방송하던 그 시간대에 크립토투데이만 검색해 주시면은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저희 채널에 보여주시는 관심과 사랑 너무나 감사드리고 댓글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실시간 방송 못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른 채널로 오셔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잖아요. 네, 오전부터 비가 네.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만은 좀 쨍쨍한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뭔가 누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셜록 하고 싶은 대로 해님 잘 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저희 블록미디어 채널도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YKJ님께서 Thank you ladies. Thank you guys. 이러는 스윗하시네요. 네, 스윗하십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크립토투데이의 신지은이었고요. 이소연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